자, 미 연준이 드디어 3년 반 만에 긴축이라는 브레이크에서 발을 뗐습니다. 시장에서는 벌써 다시 돈 풀기 시작하는 건가 하고 술렁이고 있죠. 근데 이게 정말 예전의 그 양적 완화랑 같은 걸까요? 오늘 이 내용을 자세히 뜯어보면요. 겉으로 보이는 것과는 정말 다르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. 한번 생각해 보세요. 평소에는 우리가 신경도 안 쓰는 금융 시스템의 저 깊숙한 곳, 마치 배관 같은 곳에서 갑자기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린다면 어떨까요? 바로 최근에요. 돈이 정말 쉴 새 없이 돌아야 하는 이 단기 자금 시장에서 이상한 균열의 신호들이 딱 포착되기 시작한 겁니다.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. 자, 이 차트 한번 보시죠. 막대 두 개가 보이시죠? 오른쪽 SOFR 금리가 왼쪽 IORB 금리보다 10bp나 더 높습니다. 아니, 이게 왜 이상하냐면요. 상식적으로 은행끼리 급하게 돈 빌리는 게 SOFR, 중앙은행에 그냥 안전하게 돈 맡겨두는 것, IORB보다 훨씬 비싸다?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. 이건 뭐 시장의 현금이 바짝바짝 말라가고 있다는 아주 명백한 위험 신호인 셈이죠. 이것뿐만이 아닙니다. 또 다른 증거가 있어요. 2025년 10월 31일에요. 은행들이 연준의 그 비상대출 창고 있잖아요. 거기서 무려 503억 달러를 빌려갔습니다. 이게 사상 최고치예요. 이건 그냥 다른 데서는 도저히 돈을 못 구하겠으니까 제발 살려주세요 하는 비명이나 마찬가지였던 거죠. 아니,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걸까요? 그 범인을 추적해보면요. 바로 연준이 지난 몇 년 동안 끈질기게 시행해온 양적 긴축, 줄여서 QT라고 부르는 이 거대한 자금 회수 작전이 있었습니다. 양적 긴축, 그러니까 QT라는 게 뭐냐면요. 아주 간단해요. 팬데믹 때 어마어마하게 풀었던 돈, 그 돈의 수도꼭지를 반대로 잠그는 겁니다. 어떻게 잠그냐? 만기가 돌아온 채권에 재투자를 안 하는 방식으로 아주 조용조용하게 시중에 풀린 등을 다시 싹 걷어들이는 거죠. 이 타임라인을 쭉 보시면 연준의 그 고민이 그대로 느껴집니다. 2022년 6월에 월 950억 달러라는 진짜 엄청난 속도로 돈을 빨아들이기 시작했거든요. 근데 시장이 막 비명을 지르니까 두 번에 걸쳐서 속도를 줄였죠. 그러다가 결국 2025년 12월에는 아예 딱 멈춰 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. 생각보다 훨씬 더 힘든 여정이었던 거예요. 그래서 이 과정에서 시장에서 사라진 돈이 대체 얼마나 될까요? 무려 2조 2천억 달러입니다. 와, 이게 진짜 상상하기도 힘든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. 이 돈이 그냥 금융 시스템에서 증발해버린 겁니다. 이러니 문제가 안 생기는 게 오히려 이상할 정도였죠. 자, 이제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입니다. 연준은 왜 다른 때도 아니고 하필 바로 지금 모든 걸 멈춰야만 했을까요? 그 이유는요, 금융 시스템을 지탱하던 마지막 안전장치가 거의 다 닳아 없어졌기 때문입니다. 이 이야기에는 숨은 영웅이 하나 있습니다. 바로 영레포, ONRRP라는 건데요.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역할을 했어요. QT가 시장의 돈을 막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일 때 은행 시스템이 직접 충격을 받기 전에 이 영레포에 쌓여있던 돈이 대신 빠져나가면서 모든 충격을 흡수해준 겁니다. 말 그대로 시스템의 에어백 역할을 톡톡히 해낸 셈이죠. 그런데 문제는 2025년 말이 되니까 이 든든했던 에어백이 거의 다 터져버린 겁니다. 이제 QT를 아주 조금만 더 진행하면 그 충격이 고스란히 은행 시스템의 심장부, 그러니까 지급준비금에 직접 전달되는 정말 위험천만한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. 위기가 코앞에 닥치자 연준이 드디어 새로운 카드를 꺼내듭니다. 바로 이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일종의 정밀 타격용 무기라고 할 수 있죠. 그 이름은 바로 지급준비금 관료 매입 RMP입니다. 자, 여기서 중요한 건요. 이건 경제를 살리려고 돈을 푸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. 그게 아니라 그냥 은행 시스템이 멈추지 않고 돌아갈 수 있게 딱 필요한 만큼의 현금, 그러니까 윤활유를 채워 넣어주는 거예요. 일종의 응급수열 같은 아주 기술적인 조치인 거죠. 연준의 움직임은 정말 신속하고 단호했습니다. 12월 12일부터 바로 월 400억 달러 규모로 단기 국채를 사들이기 시작했고요. 심지어 비상대출 한도는 아예 없애버렸습니다. 더 이상의 혼란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를 시장에 보여준 겁니다.
자, 그럼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. 그래서 이게 결국 예전처럼 돈을 마구 푸는 그 양적 완화, QE랑 대체 뭐가 다른 거냐는 거죠.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. RMP는 시스템 안정을 위한 말 그대로 기술적인 조치에 가깝고요. 반면에 QA는 경제 전체를 부양하기 위한 아주 거시적인 통화 정책입니다. 사는 자선도 달라요. RMP는 주로 단기 국채, QA는 장기 국채나 MBS 같은 걸 사들이죠. 파월 의장도 직접 나서서 이건 통화 정책이 아니다라고 딱 선을 그었잖아요. 목적과 수단 모든 게 완전히 다른 겁니다. 그렇다면 이번 정책 전환은 우리에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? 한마디로 우리는 이제 거대한 관리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겁니다. 자, 핵심만 딱 짚어볼게요. 첫째, 뒷축의 시대는 끝났습니다. 둘째, 이제 연준의 대차 대조표, 그 자산은 다시 서서히 늘어날 겁니다. 근데요, 이게 막 돈을 찍어내는 게 아니라 우리 경제가 성장하는 만큼 자연스럽게 필요한 돈을 공급해주는 그런 관리의 개념인 거예요. 기껏해야 월 200억에서 250억 달러 수준의 아주 섬세한 조절이죠. 예전처럼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는 개입의 시대는 이제 갔다고 봐야 합니다. 이 문장이 지금 상황을 정말 기가 막히게 요약해 줍니다. 연준은 엑셀러레이터 QE를 밟진 않았지만 브레이크 QT에서는 발을 뗐다. 어떠세요? 확 와닿죠? 경기를 부양하기 시작한 게 아니라 그냥 긴축을 멈췄을 뿐이라는 아주 명확한 메시지입니다. 지난 10년 넘게 이어져 온 연준의 이 비상지원 체제는 이제 사실상 막을 내렸습니다. 이제 우리 앞에는 진짜 질문이 나왔습니다. 과연 미국 경제는 이 인공호흡기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설 준비가 되었을까요? 바로 그 시험이 이제 막 시작된 겁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